통일 이후에 동독과 서독의 갈등을 어떻게 봉합했는지 우리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사회적인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비했었던 게 독일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에 굉장히 집중했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국가가 활짝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했을 때 결국 그 경제 원칙 위에서 세 가지를 독일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원칙. 개인은 행위를 할 때마다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행위를 해야 된다. 그것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든지 간에 개인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개인이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사회가 도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연대의 원리입니다. 개인의 원리가 책임의 원리에 입각해서 작동이 되고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연대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연대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보충적으로 그 기능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공화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주공화주의 형태로서 발전해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 틀을 닦은 사람이 이마누엘 칸트입니다. 예, 네.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그 경제적 격차가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날 것 같고 아무래도 서독 사람들이 잘 자랐잖아요. 그리고 통일 비용도 서독 사람들이 거의 냈을 거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차지하는 고급 직종에는 서독 사람이 조금 힘든 일을 하는 건 동독 사람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또 통일 비용 문제도 서독 사람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알려진 것처럼 많은 비용들을 필요로 하는데 거의 다 보게 되면은 고속도로를 닦는 비용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 비용이 거대한 액수로 발생한다든지 그리고 또 빈부 격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 비용에 따라서 소득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불만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낸 세금에 대해 가지고 동독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독일 사람들 성격으로 보게 되면 거대한 물결의 시위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봐서 그런 큰 시위들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런 것만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통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저항한다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도 이제 통일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텐데 어릴 때부터 그 사회주의의 동독 사람들은 그 익숙해서 살았고 또 그것이 자기 생활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이념의 갈등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야 이거 원래 국가에서도 해주는 거 아니야? 나보고 일하고 안 하고 이건 저 돈 못 벌면 그냥 굶어 죽네. 이런 것들. 또 서독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자본주의라는 거는 우리도 만약에 통일되면은 우리 미국식 자본주의 하자는 사람 같고 거기는 김일성 그 뭐라 그럽니까 주체사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갈등을 봉합했을까요? 그런 이념적인 것들은. 네, 근본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합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동독과 서독이 통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 자체는
교육의 질서가 확고하게 되면은 그러면 교육 질서에 따라 가지고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졸업장이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졸업장을 기업을 취업을 할 경우에 보여주게 되었을 때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노동임금 질서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의 질서와 노동임금의 질서가 확립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동독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이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미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회 국가도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저도 최근에 신문에서 본 통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는 이제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 가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공유하는 가치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 탈북민들이 여기 오면 하나원이라는 데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네. 경기도 지역 하나원 이제 탈북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왜 탈북했느냐? 그 제일 많은 게 뭐 굶주려서 뭐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이런 거일 줄 알았는데 예. 그 통계를 보니까 50% 이상이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진 보편 타당한 가치인 것 같고 그거가 억압이 되니까 그거가 싫어서 탈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보편 타당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으면은 남과 북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잔학계나 자유를 외치나.